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전지를 추억팔이 팟캐스트 107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입니다. 네, 산송장 린입니다. 네, 즐거운 민입니다. 아, 왜 목소리 안 즐거워? 네. 네. 커피 많이 마셔서 하이된 사카린입니다. 하이하이. 네. 네가 하이된 것 같은데. 산송장 린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추억의 로맨틱 코미디와 소년소녀 편, 후편을 하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는 줄리아 로버츠 얘기하느라고. Pretty 네. 얘기하느라고, 한 시간들. 네, She's Pretty Woman. 네. 했는데, 오늘은. She may be the pretty. 다른 친구 얘기할 거죠? 네. 네. 그 전에 팟빵 리뷰 몇 개 읽겠습니다. 동도로동동님께서. 근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 동도로동도 신동? 네. 동그리동동. 저는 학교 다니던 시절 오락부장을 몇 번 해봤습니다. 아하. 보통 반대항 축구나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참 쓸모없는 직종이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덤으로 소위 놀 줄 모르는 부류의 인간이라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놀 줄 모르는데 오락부장을 그러니까요. 시켰어. 써 넣은 거야, 선생님이. 아유. 네. 감사합니다. 다니에루님께서. 오, 브라질의 그분. 네. 오랜만에 댓글 남기네요. 늦었지만 20소서 100회를 축하드립니다. 2013년 후반기에 대학 입학 시험 준비를 하던 도중에 들을 만한 팟캐 없나 찾다가 발견한 20소설을 정주행했었고, 패널분들의 사정으로 방송이 종료되어 슬펐었는데 민 사카린 부부가 합류해서 더 재미난 방송으로 다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잘 듣고 있네요. 카라의 신규 멤버로 들어와 다시 띄운 구하라 강지영의 느낌이라는. 뭐라 강지웅이야? 누가 구하라야? 내가 들었던 비유법 중에 가장 흡족하다. 그렇다면 난 강쟁이 되고 싶다. 구하라 싫어. 요즘에 설리 친구 2 같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난 강쟁이 되고 싶다. 그래도 개인의 유니크함은 가지고 싶다. 그래. 네, 가끔 올라온 구작들도 잘 들었고요. 야, 강지영 울보잖아. 그렇지. 그래도 좋아. 특히 지금은 망이 되어버린 드래곤볼 슈퍼가 방영되고 시간이 지날 때쯤에 민님이 드래곤볼 편을 다시 듣고 싶었는데 구작으로 업로드가 되어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영화나 드라마보다는 국산 애니메이션, 음식 같은 거에 대한 추억이 더 재밌고 공감 가는 게 많네요. 아무래도 가진 추억과 추억만큼은 더 흥미를 느끼는 거겠죠. 그렇지. 진행자 네 분들 모두 건강하게 무탈하게 방송이 이어져 지난번에 시간이 안 맞아 못했던 게스트 참여를 하는 날이 오길 멀리서 응원합니다. 20소서 화이팅. 네. 건강하세요. 그리고 브라질이면은 여름방학이 길지 않나요? 어. 만약에 한국에 오시면 여름일 네.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난번에 한국 오셨다가 네. 제 전시도 오셨었고 그러고 이제 네. 가셨죠. 아마 또 뭐 스포츠 쪽 관련 일을 뭐 그쪽을 취직을 하세요? 하신다고 아무래도 그 동네가 또 스포츠도 유명하지 축구의 않습니까? 나라. 그렇죠.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삼바의 나라가 아니죠. 이 노래를 이렇게 흥 없이 하고. 나도 지금 그 생각이 들어. 우리가 지금 너무 지쳤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글 써주셨어요. 네. 쇼님이 학급 위원편 말미에 추억과 후기를 남기라고 하면서 초중고 다니면서 반장, 부반장, 위원과 부장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댓글 남겨주세요라고 했는데 12년간 부원으로만 살았던 사람이 접니다. 지금도 리더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묻어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프로부원. 네. 초등학교 때 반장 조직도를 보면 반장은 남녀 불문하고 1명, 부반장은 남녀 1명씩 각각 뽑았고 1학기, 2학기 따로 뽑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정교 어린이회 같은 경우엔 회장은 6학년 최다 득표자가 부회장은 6학년 2위 득표자와 5학년에서 1명 뽑아서 2인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6학년 각 반의 반장들이 정교회의의 각 부서 정교부장으로 추대되어 활동했었습니다. 5학년 때 저희 반 반장이 정교 부회장 선거에 나갔었고 2명의 후보자가 있었는데 딱 한 표 차이로 부회장을 못해서 모두가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직접 개표하는 걸 못 봤지만 분명히 재검표를 몇 번이나 하고 제대로 나온 결과였겠죠. 재검표. 야, 드라마틱하다. 완전 기억이 남겠다. 근데 학교마다 조금씩 학칙이 다르긴 했나 봐요. 맞아요. 여튼 중고등학교 입학하고 1학년 때 배치고사 성적으로 학생들이 배정되기 때문에 반 1등 학생이 임시반장이 되어서 정식 반장을 뽑기 몇 주간 반장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머리가 좋은 것과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와 리더십, 선생님들의 총애는 별개라 맞지. 임시반장이 정식반장으로 승격되어 1년간 반을 이끈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네요. 다른 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고등학교 때 간부 수련회는 갔던 반장에게 장난삼아 수련회가 아니라 술연회 아니냐고. 가면 계곡에서 삼겹살 구워 먹고 술 마시는 거라고 그랬었죠. 알고 보니 그것은 사실이었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함께 마시는 합법적인 술자리더라 더더욱 놀랬던 기억이. 난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학급 조직과 선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직을 이끄는 리더의 중요성이 더더욱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전 태어나고 자란 나라와 지금 살고 있는 나라 두 나라 대통령이 모두 탄핵이 되었네요. 호세프. 브라질은 대박이다, 진짜. 이러기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일본 방송에서 좋아하는 더블 피스. 아니, 원래 탄핵이. 아니 이분 그런 거 아니야? 저기잖아. 가는 나라마다 탄핵시키는. 주호민? 주호민 같은 분 아니야? 브라질은 그 뒤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도 더 살기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추미애님과 동급인 걸로. 그렇지. 아니, 근데 이분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같이 생각을 해봤거든. 이렇게, 우리 또래라서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이게 나이가 거의 차이가 안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20소수 원래 많이 듣던 분은 우리보다 10살 내외로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었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조금 연령을 낮춘 것 같아. 연령이 낮으신 분들에게 의견이 좀 더 올 수 있게 되었다. 댓글 다는 거. 그래서 감사하라고. 네. 아니, 그런 감사하라고가. 감사하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언니, 진짜 어둡다. 아니, 좋다고요. 저희 네네. 언니 오빠들만 댓글을 많이 남겼었는데, 또래분이 남겨주셔서, 저희도 기쁘다고. 그렇죠. 네. 그- 들어주시는 분들이 폭이 넓어졌다는 건 좋은 네, 거 그게 아니겠습니까? 좋다고요. 네. 더 많은 분들이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로 돌아가실 때 네. 공항에서 축구인들 만나가지고 막 인증샷 찍은 거 제가 봤거든요. 다니엘님께서 네, 그래서 되게 이야. 부러웠어요. 그 축구인들 막 호나우두 막 이런. 아니 막 그런 아니. 레벨은 아닌데 이렇게 좀 좋아해야지 알 수 있는 아. 약간 그런 어쨌건 유명인. 유명인. 그들과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탔다. 약간 이야. 그런 아니 그러니까는 이야. 같은 비행기는 아니고 이렇게 막 중간 기착지 막 이런 데서 막 돌아다니고 있었나 봐. 공항에서 만난 거죠? 그렇지. 이야, 원래 공항은 신비로운 장소 아닙니까? 맞아. 다 만나잖아요. 나 옛날에, 살기도 하고. 아니, 네.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그 수학여행 때, 김병지를 만난 적은 있다. 김병재? 거기서 누구 말하는 거야? 김병지 축구 선수? 김병지. 꽁지머리? 어. 예. 누구? 추갈못. 축하해봐. 김병재라 그랬어 지금. 그래? 김병재? 지금. 이병재인가? 진짜. 아, 근데 이 얘기를 왜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 교감 선생님이랑 같이 갔는데, 교감 선생님이 하루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인천공항이 없을 때인데, 얘들아, 공항에 가면 연예인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촌스럽게 아는 척 하지 말아라. 그래 놓고 당신께서 옆에 앉아서 사진을 찍었거든. 김병재 옆에서. 그래서 내가 그게 너무 각인이 돼 있어. 김포공항의 김병재. 교감 선생님 참 너무하네. 어. 학생들이랑도 좀 같이 좀 찍지 좀. 아니, 그 양반, 몰라.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야. 그런 분이겠지 뭐. 그렇습니다. 여튼 브라질에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 참 좋은 재밌는 네. 일이죠. 재밌는 가시는 일이죠. 데마다 탄핵을 시키신다는. 맞아. 그 옛날에 그 민 씨가 레트로 박스 할 때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서 듣고 계신다고 우와. 댓글 맞아요. 예, 그랬었죠. 그래서 되게 신박했어요. 르완다였나? 네, 르완다였습니다. 호텔 르완다의 그 르완다. 네, 맞아요. 르완다에서 댓글을 남기는 거야. 맞아. 그런 적도 있어. 세계로 뻗어나간다 그랬지 내가.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 우와. 여튼 나알바이도 영국분 있잖아. 영국분 뭐 일본분 네. 계시고. 영국분. 네. 공인인증서 때문에 힘드셨다. 네, 맞아. 인터넷 뱅킹 때문에 힘드셨다. 재외국민 힘들어. 여튼 외국에 계신 여러분 힘내주시고요. 네. 계속 읽겠습니다. 전현무 스테파니님께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조그만 초등교실의 조직에도 3권 분립의 체제가 있었네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수장이 반장, 입법부가 회장, 사법부가 선생님이라 치면 그 사법부는 교정 업무를 수반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었네요. 특검이네. 현실에선 교정직이 가장 인기가 없지만 주로 직결 처분으로 이어진 그 교정 업무는 공포 그 자체였지요. 직결 처분이래. 인팽집. 여왕의 교실이야. 가만 보니 요즘 말이 많은 권한대행 체제도 갖췄더라고요. 그치. 사실 의전 서열로만 치면 반장, 회장, 부반장, 부회장 순이었지만 의전이래. 그렇지. 권한대행은 그 순서가 바뀌더군요. 사실 반장의 주요 역할이 선생님 심부름이 주 업무인데 그나마 반장으로서 위엄을 발휘할 기회가 담임 부재시 칠판에 떠든 사람 이름 적기인데 만약 반장마저 부재시에는 부반장이 그 역할을 대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다음부터는 순서는 생활부장, 학습부장.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는 거는 부장 감투 쓴 애가 아닌 회장, 부회장으로 넘어가더군요.
물론 이건 저와 우리 반만 해당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현실 정부 시스템과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아 적어봅니다. 라고. 매우 유사하죠. 뭐 그런 사람들이 애 낳아서 그 애가 학교 가니까는. 네, 그렇죠. 삼권분립 중요하죠. 중요성을 깨닫게 된 오늘이죠. 예. 네. 네. 전현무 스테파니님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진짜 저는 오늘 이제 녹음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는 날에 우리가 녹음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송구스러운 하루죠. 네 옛날에 검찰 조사 받던 분들은 네. 뭐 점심을 설렁탕, 탕 위주로 드셨다면 이분은 또 클래스가 다르더라고요. 도시락, 네. 네, 초밥? 김밥, 유부초밥, 그 다음에 샌드위치. 샌드위치까지. 네. 저녁은 죽으로 드셨다는. 아. 네. 이따구 정보를 왜 알아야 되는지. 근데 또 나름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리코타 치즈 샐러드 안 먹은 게 다행이네. 네. 왜 밑에 토마토 빼고 호밀빵으로 해달라 그러지? 저는 한 가지 되게 궁금한 게 과연 오늘 화장실을 검찰 갔을까? 화장실을 바꿨을까? 맞아. 저도 그게 너무나 궁금해요. 나는 근데 그 생각했어. 그게 먹는 게 신호 아닐까? 유부초밥이면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김밥이면 예. 뭐 이런 게 신호가 있어서 뭐 이게 흰색 옷을 입으면 져라 이런 것처럼 뭐 그런 식의 암호 체계가 아닐까? 오늘은 관저에서 나왔을 때 그 옷을 그대로 입고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변기는 안 바꿔줬을 것 같고 개인 네. 요강을 지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별별 놈의 생각을 다 하면서 사네요, 진짜. 네. 예, 저도 같은 생각 오늘 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어떻게 될까? 네. 그 변기는 못 쓰실 게 틀림없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과 변기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요강을 지참하지 않았을까? 개인 변기가 차에 아니야. 있어서. 요즘 백화점 화장실 가면은 변기 커버 있어. 아니라니까. 아, 그런 그거를- 거안 된다니까. 그- 갑자기 그거 갖고는 생각났다. 안 돼요. 그 마스크 보시면 짐 캐리가 잠깐 감옥에 들어가는데 구치소에 들어가는데 변기가 너무 더러운 거야.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가지고 네. 디귿자로 맞아요. 만들죠, 예. 만들어가서 이제 앉는. 여자들 근데 그렇게 하다 잘못해서 꼬리가 생겨. 맞아. 아 꼬리가 그렇게 생기는구나. 어. 나는 왜 꼬리가 생긴지 궁금했거든. 오늘 처음 알았네. 꼬리 생성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자들 청바지 밖으로 휴지 질질 끌고 다닐 때 있어. 그러니까 있어. 그거예요. 그거예요. 있어. 근데, 회원님 그런 적 없어요? 저는 공정에서 그럽니다. 저 가끔 물티슈로 닦아요. 저는 정말 더러우면 그렇게 하죠. 스램덩크에서 했던 거. 네. 아예 접촉을 안 시키면 되잖아요. 뜨거운 변기를 가르며. 아, 왜 그래? 대변을. 근데 남자들은 그러시는데 여자들은 그러면 그렇죠. 다음 사람이 불편해. 네. 어쨌거나, 네. 다른 얘기 하시죠. 더러운 얘기 그만하고, 추억의 로맨틱 코미디. 얘기를 하도록 로맨틱하고 했습니다. 코미디스러운 얘기 하시죠. 네. 네. 자, 이거는 화장실 유머고요. 네. 당연히, 이번 회의 메인 테마는, 네, 맥라이언입니다. 맥라이언. 네. 네, 맥라이언은 90년대라고 얘기하기에 조금 미묘한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어요. 만났어요. 89년도. 네, 89년도 영화라서. 근데 얘기해야지. 90년대 네. 언저리. 빌리 크리스탈. 내가 맞나? 생각하는 못생긴 남주. 그렇죠, 네. 빌리 크리스탈잖아. 응. 아니, 그때도 생각했어. 왜 저런 사람이 남자 주인공일까? 나도 너무 남자 주인공인데 못생겨서 이입이 안 근데, 됐어. 나이를 먹고 못생겨지고 나서 영화를 보니까는, 되게 어렸을 땐 잘생겼던 것 같잖아. 탁월한 선택이었구나. 탁월한 잘 캐릭터구나. 어울린다. 네, 잘 어울린다. 이런 애가 남주 해야지. 이게 그래.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네. 찌질하고 강박증도 있고 뭐 이런 그렇죠. 그거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남자인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전 그 생각했거든요. 아, 쟤네는 집에서 밥을 안 먹나 봐. 외식 문화의 발달. 왜? 외식 문화의 발달. 나 그 생각에 계속 뭐 팬케이크를 먹던 커피를 마시고 집 밖에서 막 어렸을 때니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대박이다, 진짜. 요즘처럼 카페가 흔할 때가 아니야. 그렇죠. 네.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나는 쟤네들은 왜 맨날 밖에서 먹고 밖에서 얘기할까 이 생각을 했거든. 아, 나도 좀 그런 생각은 했어요, 어렸을 때. 유독 밖에서 밥 먹는 시간이 많긴 하다. 엄청 근데 어렸을 땐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아, 그리고 나는 음.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밖에서 먹으려면 좀 조용히 먹든가. 되게 맞아. 공중도덕을 해치면서 먹잖아.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떠들잖아 그 동네. 근데 미국에 있는 그런 레스토랑 이런 거는 정말 좋은 데가 아니고서는 되게 테이블 간 간격이 되게 좁고 그렇잖아요. 네. 그쵸. 저렇게 쾌적하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비싼 밥을 먹지? 막 이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비싼 법인가? 그건 모르지만. 그건 이제 내가 보기엔 비싸 보이는 거지. 네. 근데 그런 스파게티 같은 거 먹을 때도 있고 샌드위치, 팬케이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계속
먹는 거 밖에서. 그러니까 뭐 대만이나 홍콩 이런 데만 가도 요리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외식을 하는 집이 아니라 그게 되게 기이하게 보였던 거, 어린 그렇죠. 눈에. 어린이의 눈으로 본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네. 저는 갑자기 얘기가 생각났는데 타파웨어 음. 타파웨어 집에 그 팜플렛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동네에 그 미제 아줌마들이 막 놓고 가서.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서 약간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막 그 약간 갖고 노는 이런 류의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그 팜플렛에서 봤던 약간 그 미국식 가정. 미국식 가정의 가구들이나 이런 게 이 영화에서 딱 있는 거야. 아. 그게 되게 신기했어. 맞아, 우리가 이게 실제로 맞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왜냐면 타파웨어를 그 팜플렛에는 그 물건만 있어. 인물은 잘 없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인물과 이제 그 가구가 이제 다 하나로 어울려서 약간 삶을 사는 그걸 그것이 처음. 바로 미국 영화다. 예, 맞습니다. 인테리어 잡지나 모델하우스에만 네네네네네.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맞아. 아니었더라고요. 아. 나, 뭐냐면은, 미국 영화 보면은, 중산층 가정들이 하얀색 목조주택으로 해서 블럭으로 쫙 있잖아요. 네. 그리고 텍사스 뭐 이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면은, 되게 영화에만 있는 집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심즈를 하고 알았지. 나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약간 그런 그게 느낌. 뭐야? 뭔 개 같은 나 소리야. 그리고 이거를 미국에 갔다가 아니고 심즈를 했다. 미국 못 가니까 또 내가 리얼 심즈를 하는 짓이 있지. 미국 부동산 사이트에서 보고 2억으로 살 수 있는 집을 보는 거야. 아, 텍사스가 좋구나, 막 이러면서. 집 구경해, 나. 사카린 씨 그러니까 게임이 그렇게 인생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언제 내가 가상 체험으로라도 텍사스의 집값이 싼지 안 싼지에서 고민해볼 이런 아니, 여지를 게임을 게임을 만들어 안 주는 하고 거죠. 나는 그냥 미주 한인 사이트에 가서 봐. 미주. 누군가 사카린 씨를 위해서 그런 게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사는 게임. 네. 별일 없이 산다.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왜, 저 스타도.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옛날에 스타를 하잖아요. 네. 집을 지을 때까지 너무 기분 좋은데, 부수기 시작하면 속상해서 꺼버렸어. 뭘 하면서? 스타? 스타를 하면 막 지을 땐 좋아요. 스타크래프트. 네, 막 네. 기지를 짓고 막 근데 왜 재밌어. 부셔? 근데 결국에 적들이 전투를 오잖아요. 하니까. 그러면은 내 거 부서지는 게 속상해서 컴퓨터 아, 파워를 꺼버렸어. 무서워서. 내 거 다. 남이 네 걸 부시는 내 거에 거 부수는 게 속상해서. 속에서. 약간 이런 타입이. 아, 어렸을 때부터 쫄보. 아. 그렇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얘기해봐요. 뭐가 좋았는지. 네, 저는 딱 하나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의 명장면은 단언코 셀리가 가짜 오르가즘 흉내를 내는. 당연히 뭐 명- 그거는 명장면이죠. 너무 저는 많이 이게, 나와가지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음. 좋다? 이 좋다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근데 이게 인상 너무, 깊다. 너무 리얼리틱했어요. 난 근데 그게 뭔지 이해를 못했지, 어렸을 때.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공중도덕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이슈인지 모르니까. 공중도덕이 없다. 그러지. 왜 이 여자를 이렇게 시끄럽게 할까? 아. 밖에서. 소리를 야, 이 지르나? 부도덕한 여자야. 뭐야, 거죠. 막 이러면서. 네. 근데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 소리를 지르지?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지? 막 이런. 그렇다고 옆에서 보던 엄마가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마랑 같이 안 봤어요. 심지어. 엄마랑 볼 수 없지. 엄마는 그전 거 나오잖아? 그러면 들어가. 하지, 엄마들은. 이 영화가 사실 그 남사친과 여사친이 서로 네. 사랑할 수 있는가에 그쵸. 대한 큰 주제인 거죠. 둘이 계속 말싸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이제 토론을 하면서 진행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21세기 버전으로 바꾼 영화가 프렌드 위드 베네핏이라는 아야. 저스틴 팀버레이크랑 밀라 쿠니스가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딱 그 내용입니다. 근데 바뀐 게 딱 하나 있는데 남사친과 여사친이 섹스만 하고 안 사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바로 딱 그 영화인 거죠. 그래서 뭔가 그 21세기 버전 해리 셀리 같은 그 영화도 사실은 21세기에 나온 로맨틱 코미디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에 속하는 영화입니다. 네. 하여튼 뭐 비교해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보면. 그리고 저는 사실은 해리 셀리를 그러니까는 언제 봤냐면은 그 유부간 메일 시티오 엔젤을 본 다음에 맥라이언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원류를 따라갔구만. 뭐를 찍었냐 그랬더니 엄청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막 그런
뭐 프렌치 키스니 뭐 시애틀. 시애틀의 시애틀. 잠못 이루는 그다음에 그거보다 더 앞에 해리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라가 봐서 그러니까 제가 중2 때인가 중3 때인가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알 거를 다 아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쵸, 그 나이라면. 네. 그래도 제가 그거를 공중도덕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알 걸 다 아는 아니, 상황이었는데. 뭐, 실제로 공중도덕을 안 지키긴 하죠. 아니, 약간 네. 맥락을, 그러니까 제가 외국 사람들의 그런 거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맥락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저 뭐 사실 내용 이해도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 살면서 딱 한 번 미국에 가봤지만은 작년에 겨우겨우 근데 느꼈던 거는 참 그 미국인들은 목소리가 크구나. 우리랑 발성 종류가 다른 것 같아. 다르니까는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그런 식당이나 이런 데서. 맞아. 네. 좀 그런 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안 가봐서. 어쩌면은 그렇게 시끄럽게 해도 그 사람들은 평범한 수준? 이게 뭐 시끄러워? 다들 그러는데 좀 그런 수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뭐, 그 외에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저는 또 하나가 제가 이거를 본 게 시티 오브 엔젤이랑 그거를 본 이유라 그랬잖아요. 유부간 메일. 그러니까 거꾸로. 짧은 아. 머리에 맥라이언한테 익숙해져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되게 부스스한 약간 빗자루 머리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약간 뭐랄까 정돈 안 된.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편에서 달랐던 그 줄리아 로버츠의 예, 폭탄 나야가라, 맞은 나야가라. 나야가라 느낌의 그 일세를 풍미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니까 8990년 그쯤에 약간 그런 풍성하고 옛날 뻗고 김한선 일진머리. 그렇지. 그런 거. 귀여운 년이랑 불과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머리가 긴데 막 바글바글 볶아놔가지고 빗자루 네.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참 저 언니가 미모가 꽃핀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안 약간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오히려. 아, 인생머리를 찾기 전이구나. 네. 근데 근데 저는 그때도 좋았어요, 저는. 저는 진짜 시티 오브 엔젤 막 이럴 때 얼굴이 진짜 너무 이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언니가 그러니까는 엔젤이구나. 그때는 완성된 얼굴인 거고, 물론 이제 완성된 얼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망친 공개되는 얼굴이죠. 얼굴도 네. 있게 되는 건데. 그죠, 요즘의 얼굴. 근데 제가 해리와 셀리를 만났을 때 이걸 되게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이게 줄줄 긴 대사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기온이 21도인데도 춥다는 널 사랑하고 샌드위치 주문하는데 1시간도 더 걸리는데도 널 사랑하고 향수 로맨틱 코미디에 있을 법한 대사네요. 더 읊어봐요. 뭐 이런 향수 뭐 향수는 항상 뭘 쓰고 어디에 뿌리는 널 사랑하고 이렇게 줄줄이 나는 너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고 그게 단점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널 사랑해 이런 대사예요. 네. 근데 저는 그게 사랑의 정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이런 영화에 이런 대사가 감명 깊었다고 좋았다고 말하는 사카린 씨 과연 본인의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를 조목조목 해서 읊을 수 있겠냐는 거야 현실이. 그거는 읊을 수 있어요. 해봐. 그걸 굳이 해. 우리가 여기서, 뭔 소리야. 이 사람이 정말. 악마 같은 여자야. 예. 언니, 근데, 비슷한 얘기를 이제 서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제가 네. 이걸 해야 됩니까? 네. 그럼 굳이 아니, 여기서 할 필요 없지. 아니 그러니까는 처음 끄지면 나는 난 듣고 싶지 않아. 진짜인데 별로 안 궁금하죠? 로맨틱 코미디라는 거에 그런 약간 정석적인 그 현실과 거. 떨어진 허구성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논문으로 써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때 막 이렇게 누가 그랬어요. 뭐 사랑을 하면 90년대 감성. 이렇게 너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고 똑똑하고 뭐 이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네가 못생기고 뭐 키가 작고 뭐 해도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라는 유로 그 여중생 여고생에게 사랑의 교본처럼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마치 내가 리차드 기어를 보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고 느낀 거랑 똑같은 거잖아, 아니, 이거. 그런 거 있잖아.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류의 대사가 되게 많아. 너의 주근깨 가득한 볼을 그렇지, 사랑해. 그렇지. 너의 그 못생긴 손가락을 사랑해.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그게 내려와서 장범준에 그게 나오는 거야. 그랬잖아. 나온 똥배 몇 번째 척추뼈 뭐 이런 거를 사랑한다. 그렇죠. 이런 이거는 너의 달팽이관을 사랑해. 네, 이게 있잖아요. 줄줄이 내려오는 네. 거야. 이 유구한 전통이 여기서 나왔다고. 표시 얼굴 썩는 거 봐라. 네. 이런 거 그 실수죠. 의사인 내 친구가 네가 달팽이관 본 적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너의 림프절을 사랑해. 아니, 좀 이어지는 얘기로 그 네. 500일의 썸머라는 영화 예, 보면은 그쵸. 초반에는 이 여자애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는 이 하트 모양의 이 점도 사랑해. 그죠. 이랬는데 얘가 싫어지니까는 이 바퀴벌레 같이 생긴 이 점이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 친구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키가 170이 넘는 남자 못 만나겠다고. 섹시하지가 않대. 너무 커서 사람 같지가 않다는 거야. 걘 150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를 찬 거예요. 했더니 왜? 했더니 남성성이 안 느껴진다고. 나랑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이 왜소해서 못 만나겠다. 이중 기준이네요. 이렇게 된다. 아니 헤어질 때가 되면은 그게 다 단점으로 보이나 봐요. 지인 중에 그런 애 있었는데 178cm, 78kg인 남자를 만나겠다. 왜 77kg 만나면은 뭐 물 한 컵 먹여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찌워야 되겠네. 1리터 먹이면은 78kg가 되네요. 그래요? 뭐 네. 그런 게 뭐요? 아니, 근데 진짜. 예, 10년 전 얘기인데 그때도 들으면서 뭔 개소리야라고 생각했는데 AKB78이시구만. 네, 아유. 여튼 그렇습니다. 네. 다음 영화 뭐 있어요? 이제 다음 영화는 이제 당연히 시애틀. 잠못 이루어야죠. 시애틀의 잠 못 못 이루는 이루는 밤. 좋지. 톰 행크스랑 호흡을 맞춘 영화죠. 꼬맹이. 꼬맹이. 어저께 사카라 씨가 갑자기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거보다 울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서 보고 있어요. 저도 근데 기억이 진짜 안 나거든요. 진짜 안 나요. 저도 잘 안 나요. 예, 아니 이 영화를 이 보다 영화 내용이 우는 아니라 게 우는 게 기억이 기억이 안 안 나는데 돼. 사카라 씨가 짠하게 봤대요. 내용은 이번에 나만 너무 말 많이 하니까. 아 이거는 이제 뭐 그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예, 뭐 톰 행크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아들과 둘이 삽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 이름이 조니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니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는데 나에게 우리 아빠에게 그 마누라가 필요하다. 맞아 그런 류의 이제 그 사연을 본 우리 엄마를 찾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맥라이언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든다 해서 뭐 둘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만나서 이제 행복해진다. 근데 거기가 맞죠? 근데 그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언니 뭔가 지금 성에 안 차 설명이. 성에 안 차? 왜? 내가 아는 거랑 다른 내용인데. 그런 거 이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라디오까지는 맞는데 그게 그 메인 시퀀스가 있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남자 주인공 곁에 그 가정을 돌봐주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적절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아이의 엄마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톰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그렇지. 자기네들은 시애틀에 살고 저 여자는 뉴욕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만날 수 없어. 이건 그냥 인연이 여기서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집에 산 조숙한 여자아이가 훔친 카드로 비행기 발권을 해줘요. 아이고. 맥라이언을 만나러 갈 수 있도록. 아이고. 그래서 조니에게. 그래서 아빠가 그걸 보고서 아이를 찾으러 뉴욕에 갔다가 맥라이언을 보고 우리가 진짜 운명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근데 저는 그 이렇게 옥상 뷰. 네. 옥상뷰에서 거기서 막. 또 한번 못 만날 뻔하다가. 네. 근데 거기가 시차도 있고 막 되게 먼 거예요. 그 미국 지도에서 봤을 때 시애틀과 뉴욕이 뉴욕을. 완전 멀지, 완전 네. 멀지. 아니, 시차 3시간 있잖아요. 시차도 있고 되게 그것 때문에 조금 우리는 거리 때문에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전화 통화하고 엽서 뭐 이런 걸로 소통을 하는 거죠. 이 영화도 되게 옛날 영화이기 때문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엄청 큰 무선 전화기가 있어요. 무선 전화기. 그러니까 흰색인데 네네네. 집에서 쓰는 무선 전화기. 네네. 왜냐면 그 옆집에 조숙한 애가 어른 여자인 척 하면서 그 전화기를 써, 카드 넘버는 뭐고요? 몇 시 뉴욕발 비행기를 끊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자애가. 지금 더빙했어, 지금. 와, 진짜 경험이 좋다. 근데 그 얘기하는 순간 약간 그 직육면체처럼 생긴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옆집 여자. 안테나 겁나 긴 거. 허연 거. 카드 주인은 남자분인데, 저희 남편이에요. 여자애가 거짓말 아주 능숙하게 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런 애가 잘못 풀리면 사기꾼대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비행기를 탈 수 있게 하는 그 조력자가 되는 거지, 사기에. 그래서 그 꼬맹이가 이제 아줌마 이렇게 맥라이언을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민 씨가 운 장면이 있어요. 아빠랑 애가 먼저 재회를 해요. 재회를 했는데 막 애가 그러니까 아빠가 나한테 가족은 너 하나밖에 없는데 아빠 몰래 여기까지 오면 되겠니? 그러면서 막 울거든요. 그랬더니 민 씨가 그렇지 가족이 아빠랑 나랑 둘이었지. 진짜. 지금 이 얘기 딱 들은 건 지금 기억이 나. 그러면서 낮에 엉엉 울었구만. 1시쯤에 밥을 먹다가 OCN에서 그 장면이 나왔는데, 얘가 소파에 앉아서 막 울고 있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짠해서 이렇게 쳐다봤지. 저게 울 장면이 아닌데 저런 거에 개인이 감정이 이입이 되는구나, 상황에 따라서 이러면서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울지 마, 지금도 울 것 같아. 그러니까, 예. 울지 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아까 미진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무슨 그런 데서 사연을 보내요. 라디오에. 근데 약간 이게 뭔가 일반인 스타처럼 돼. 맞아요. 주변인들이 막 그걸 듣고 맞아. 일반인 스타처럼 된다고. 전차남 드라마처럼 막 그 친구들이 막 나오지. 전차남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시애틀에 잘못 이루는 샘 씨 막 이런 식의 맞아. 유명인이 돼. 유명인.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인 거야. 컬투의 유명한 누구처럼. 내 안의 모든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주인공도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사람 누굴까 이 아들도 또 이렇게 하고 좀 화목하고 좀 가정적인 남자인 것 같은데, 또 부인도 이렇게 갑자기 또 잃어가지고 또 그렇다고 하니, 막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얘기 전개가 그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조숙한 두 어린이가 코믹을 담당하잖아요. 그 옆집 여자애랑 그 이 아들이랑. 뭔가 여자애도 아빠가 없고 엄마가 키우는 애로 나오거든요. 근데 부모가 없기 때문에 케어를 완벽하게 받지 못해서 아이들이 너무 빨리 조숙해진 걸 되게 강조해요. 좋게 얘기하면 독립심이 있는 거야. 자립심과 독립심이 있는 애들이지. 그치. 그리고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이게 계속 저희 재방을 해줘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설정이 너무 재밌는 거야. 막 그런 연락 수단이 옛날에 막 그런 편지, 막 엽서 이런 걸로 하고, 또 이 핸드폰, 삐삐 이런 게 없던 세대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서로를 못 놓치면, 만나, 그렇게. 서로를 그렇게 애가 달아. 몇 치는 시에 거야. 어디서, 그러니까. 그 장소에 계속 놓치고, 스쳐 지나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언니 근데 이게 옛날이 아니라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신촌 현대백화점 시계탑에서 만나. 그래, 막 거기서 영락없이 기다려야 돼. 잠실 롯데백화점 앞에 시계탑. 그렇게 딱 그게 약속의 메카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맞아요. 없어진 뉴욕제가처럼. 맞아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애틋한 맛.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여기가 미모가 꽃미모 아니에요? 쇼컷으로 했을 때? 아니, 쇼컷이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뒤로 묶는 스타일 아니야, 여기가? 긴 머리였던 걸 기억하는데. 둥글린 머리였나? 아니, 이렇게 머리를 약간 이렇게 뒤로 이렇게 따서 묶었나, 약간, 그리고 가끔씩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약간 이렇게 옆으로 내려가지고 약간. 쇼컷은 아니었던 쇼컷은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기억난단 말이야. 아니, 좀 긴 머리였어요. 하여튼 제가 나중에 봤기 때문에, 이 언니가 쇼컷이 아닌 거에. 그러니까 맞아. 머리 짧은 머리가 아닌 거에 프렌치 제가. 키스 때부터 쇼컷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때도 커리어 우먼이라서 이렇게 질끈 묶은 머리 그런 느낌이 드는. 하여튼 머리 짧은 머리가 아니었어. 아니었어. 묶은 거였어. 그리고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역행을 해서 봤기 때문에 이 언니 되게 많이 여성스럽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맞아. 네. 왜냐하면은 손가락 유부간 메일이랑 시티 오브 엔젤 때도 물론 여성스러웠지만 그때는 뭔가 좀 약간 좀 막 성숙한 여성 같은 느낌이었지. 뉴욕 여자. 예. 그리고 쇼컷의 느낌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도회적인 매력. 네, 저는 아이가 되게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엄마 없는 아이의 약간 뭐랄까? 옷이 약간 덜 챙겨짐. 이런 류의 무언가를 약간 좀 잘 보여주거든요. 맞아. 이런 부분이 되게 디테일해서 좀 많이 다가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류를 만들려면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달았던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부자 부녀 관계를 다루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야지. 네. TVN에도 있었잖아요. TVN에 그 뭐였지? 연민정이랑 그 이해가 네, 나왔던 맞아요. 거. 이동국
이동건이랑 이어주고 좋지 않아. 애가 너무 정말 잔망스럽다 못해. 그러면 대바라졌어. 안 돼. 애기가 순수성을 잃지 말아야 되거든. 그 이게 조니도 막 알록달록한 삼원색이 다 들어있는 옷을 입거든요. 또 그 미국 애들이 꼭 그래요. 그래서 삼원색 들어있는 옷을 입고 꾸러기. 비행기를 타는데 막 물어 승무원이 정말 너 혼자 타니? 막 그러면 엄마를 만나러 가고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아빠는 너무 바쁘거든요. 막 이런 거. 미국 사람들은 꼭 그 애 혼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 그럴 수 있죠. 아빠가 걱정을 해주죠.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애 혼자 비행기 탄다 그러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혹시 얘가 이렇게 방치 학대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 미국은. 맞네. 그래서 그 승무원이 물어보는데 그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알록달록한 또 배낭을 메고 있어. 그래서 혼자 이렇게 딱 앉아있는 그 장면이 있어. 그 미국인들의 패션 센스란. 신호등이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프렌치 키스로 넘어가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이제 95년도. 네. 근데 저는 이 영화 안 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는 그냥 이 영화가 있다는 것만 알고, 이 영화 이후에 프렌치 키스라는 말이 엄청, 그러니까 마치 키스하면 프렌치 키스지. 아니,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막 너네 프렌치 키스 해봤어? 안 해봤어? 아니야. 그 말도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다루는 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그리고 이 당시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잡지에 그런 게 있어. 프렌치 키스의 어원 막 이러면서 토막상식으로 막 그런 거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키스의 종류. 이마 키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다음에 그 키스를 어디다가 하면 그건 무슨 의미? 손등 동경의 발등, 키스 막 이러면서. 뺨 비주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키스의 역사. 아 진짜 시잘데기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소녀들이 보는 잡지에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썼었죠 그런 거를. 정말 쓸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영화도 거의 근데 여행 영화 아니야? 로맨스 영화이죠? 맞아요. 근데 코믹은 잘 모르겠어요 영화는. 네 로맨틱 코미디는 아니에요. 그냥 여행하는 로맨스 영화. 그러니까는 약간 그 계열을 나누자면 해리셀리, 유부간 메일이 같은 맥락이라면 프렌치 키스, 시애틀, 시티 오브 엔젤이 좀 같은 이렇게 비슷한 분위기. 별로 이렇게 유쾌한 느낌이 아니잖아요. 네, 이 영화. 네. 그러니까 잔잔. 코미디가 좀 배제되어 있는. 네. 그냥 로맨틱. 그냥 멜로. 멜로. 그럼 넘어가죠 그러면. 그래요. 네. 우리는 코미디가 섞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근데 그러면은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유부간 왜냐면 메일 있잖아. 유부간 메일? 네. 유부간 메일. 네. 유부가 그거 그 뭐지? LG 사이언 문자 올 때 그 소리도 있었어. 응. 유부간 메일. 아니 그리고 그게 제 기억에 뭐냐면은 그때 당시 98년도인데 그 굉장히 그런 영화 소개하는 그런 데서 접속이랑 묶었지. 그러니까 나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 오, 대박이야. 영화 대 영화 이런 거에서 완전 어. 둘이 묶기 딱 좋은. 엄청 묶었고 영화 대 영화. 그 다음에 꼭 그 제일 처음 소개할 때 유부간 메일 이런 그 의성어? 멜로디? 멜로디? 그 장면을 딱 하면서 맥라이언이 이제 그 클릭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저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 접속이 먼저 개봉을 해서 소재를 할리우드에서도 이제 한국 걸 따라합니다. 한국 영화의 고무적인 발전입니다.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많이 소구를 했어요, 당시에. 근데 유부간 메일, 나는 근데 지금도 저희 넷이 아이디로만 놀잖아요. 그렇지. 여기서도 맥라이언이 자기 본명을 안 쓰고 아이디로만 하잖아요. 누구누구님 같은 느낌? 그게 너무 이질적인데 좀 이렇게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사실 저희 남자네요 멤버끼리도 만나서도 본명 부르지 어떻게 아이디를 막 부르고 놀아요. 오그라들게. 10원만 오빠 이러지 않잖아. 프로의 몽 이러지 않잖아. 나는 그거 못하겠어. 솔직히 아이디 부르면서 노는 거. 누구님 막 이러고. 니마. 토이크레인님 막 이런 거 있잖아. 나 못하겠어. 나 스텔라라고 하는데. 스텔라 언니는 세례명이니까. 아, 세례명이구나. 모르고도 얘기했어. 아니 몇 번의 사연에 댓글에 남겼잖아요. 네, 어쨌거나 본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유 사회적 이름이죠. 근데 어쨌거나 종교적 이름이자. 어쨌거나 유부간 메일과 접속은 동일선상에 있는 영화다. 네. 네. 근데 이게 시대의 발전을 알 수 있죠. 아. 시애틀에서는 삐삐가 그렇지. 없어서.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는 핸드폰도 있고, 심지어는 유부간 메일의 그 영어판을 보면 메일에
A가 at이에요, at. 그래. 아, 그렇죠. 네. 예. 맞아. 골뱅이. 예, 골뱅이. 네. 그것만 봐도 이미 약간 좀 현 시대로 온 듯한 느낌이 들죠. 이제 98년이면은 대한민국 야후가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라이코스 막 이런 거 있을 때예요. 라이코스. 네. 라이코스 잘했어. 팜세지 잘했어. 말란 말이야. 막 라이코스. 이럴 때예요. 팜세지 마란 예, 말이야. 막 그럴 때예요. 지방이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알고 보니 서로 경쟁자 같은 거 아니었어? 맞아요. 네, 맞아. 서점. 서점. 예. 응. 한쪽은 대형 서점이고 한쪽은 네. 작은 서점이었죠. 네,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건데 막 이렇게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막 이러면서 네. 서로 이렇게 사람을 키우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게 로맨틱 코미디에 빠져서는 안 될 설정이잖아요. 예. 실은 앙숙이었는데 뭐 이게 둘이 사랑에 빠진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앙숙이었는데. 아니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역행해서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톰 행크스랑 시애틀 대박. 대박. 어려 둘이 어려 막 이런. 보니까 지금 여자 주인공이 숍걸이라는 아이디를 썼고요. 쇼걸. 걸. 네. 쇼커트에서 쇼걸인가. 그러니까. 그리고 빈약한 그 아이디어네. 뭐라 그래야 돼? 샵걸 샵. 샵. 샵걸이고요. 톰 행크스는 NI152. 아이 진짜 난 이렇게 의미 없는 아이디 딱 질색이야. 한타로 치면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뉴욕이지. NI 토목이 나오는 거 아니야? 뉴욕 152번지 이런 거겠죠. 아. 그런 거겠죠. 152번가 이러지. 뭐 식으로. 아니 그리고 어린이 서점 이름이 길모퉁이 가게. 영어로. 영어로. 영어로 뭔데? 영어로 한글로 길보퉁이는 아닐 거 아니야. The shop around the corner. 발음이 아주 촉촉하다. 그러니까는 분무기 잔뜩 뿌렸어. 남자 쪽이 대형 체인이고 그렇죠. 여자 쪽이 네. 조그만한 맞습니다. 김모퉁이 쪽이고 남자 쪽이 그 큰 서점 쪽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나는 그런 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미국 그 자체 영화가 커피 마시고 스타벅스. 그렇죠. 막 길에 이렇게 막 걸어 다니고 이런 게 내가 이미지로 본 그 미국 그 대도시의 느낌이 그 영화였던 것 같아. 커피는 들고 걸어가면서 마셔야 제발. 그리고 이제 자본에 의해 잠식당하는 그 서점 네. 맞아. 또 그런 것도 있긴 하네. 그런 느낌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라 그래야 될까? 두 사람을 보여주는 동시에 도시가 주인공인 영화? 그렇지 뉴욕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되게 방금 그 영화 감상평 같은데 나올 만한 분위기가. 김태훈으로 보였어 지금. 이 영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뉴욕이다. 막 이렇게. 방금 이 톤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딱 제 별점은요? 네. 아, 완전 재밌네요. 네. 별 4개요. 진짜 안티 평점 알바하는 사람의 할 말이네요. 아, 네. 완전 진짜. 재밌네요. 예, 이제 그 다음 영화로 넘어가야죠. 한 분 더, 이제 두 분이 더 아직 있고요. 우선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건 메릴 스트립. 메리스 팀 뭐가 있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이 있어요. 영화를 꼭 얘기하고 싶었대요. 예. 저는 오히려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가 약간 예, 사실 이것도 코미디가 아닌데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잖아. 제가 그냥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거의 약간 그 로맨틱함의 절정이긴 하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뭘까에 대한 약간 그거를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근본적인 물음 같은 걸 갖게 됐었어요. 사실 이 영화 웃기진 않잖아요. 40대 어머니들이 보고 결혼 생활은 무엇일까를 반추하게 되는 영화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린 나이에 봤는데도 되게 인생이라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인데 과연 이렇게 나이를 계속 먹어감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결국은 쭉 이렇게 살아오면서 결국은 이게 끝날 때까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영화 자체가. 약간 그것도 있고 사랑 손님과 어머니 오키 엄마 같은 거잖아. 동산에 정말 이런 은유는 사카린 씨 말고 할 수가 없. 이제 미친 거 같아. 아니 동산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탄 기차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내려다보긴 했지만 그 선생님이랑 손잡고 도망은 못 간단 말이야. 그렇지. 뭐 맞는 얘기. 마지막에 엔딩이 그런 거. 그러면서 나중에 계란 장사가 아닌데 우리 집에 이제 계란 먹는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키가 그래. 나 계란 잘 먹는데. 이런 식으로 끝난단 말인데. 메디슨 카운티 역시도 내가 그 남자랑 그 나이에 만나서 사랑을 하고 도망갈 수 있어. 충분히. 하지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잖아. 그 여성의, 그 중년 여성의 그 마음이 울렁거리는 그 느낌이 그 영화의 주제잖아, 어떻게 내가 보면. 상대방은 클린트 이스트우드고. 네. 그리고 너무 멋있어요. 그 달이라는 그 구조가 건너갈고. 오고 가고잖아. 초딩도 알기 쉬운 이 비유. 그리고 그 굳건히 서 있는 그 다리. 그리고 되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거죠. 남편이 그때 그거 목축업을 해가지고. 그게 안 돼. 성수대교가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남편이 목축업을 해가지고 우수 소 이렇게 경진대회 이런 거를 나간 맞아. 상황이고 이 남자는 되게 도시에 세련된 직업이지 기자라는 네. 그것도 되게 데뷔되기 일부러 해놓은 한 거지.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가 잔인해. 멋있어. 모든 게 다 상징인 걸 그 가정에서 보이는 게 참 잘 만들어진 소설이었고 그걸 가지고 영화를 잘 만든 거지. 네. 사실 메릴 스트립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는 로맨틱이고 하나는 코미디인데요. 이제 뭐 더 얘기하실 거 있어요? 아니요. 죽어야 사는 여자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합쳐서 로맨틱 코미디라고. 로맨틱 코미디? 코미디. 그 두 개 영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야, 같아요. 이게 영화다, 야. 야, 진짜 영화 대 영화다. 야, 이게 영화다, 야. 메릴 스트립의 로맨틱 앤 코미디. 네, 이제 죽어야 사는 여자도 굉장히 유쾌한 동시상영. 영화잖아요. 네. 진짜 동시상영이다. 야. 저는 이 죽어야 사는 여자를 그 집에서 혼자 이제 봤었어요. 그 외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그 영화. 어려운 잘 영화로. 풀었던 이 영화 완전 재밌잖아요. 그 진창에 막 이렇게 되고 막. 몸에 구멍 뚫리고. 예. 그 뭐냐, 스카프라고 불러도 안 돼. 마브라 같은 거 이렇게. 마프라. 엄청 하고 나와. 이게 그 말 그대로 진짜 죽어야 산다라는 의미가 진짜 말 그대로 죽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되는 거잖아요. 영생의 개념 때문에. 죽어야 그러니까 이 영화 내용이 그거예요. 이 알아. 엄청 그 미모를 유지하고 싶은데 사랑의 이제 묘약 같은 게 있는데 그 묘약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예를 들면은 피부가 썩는데 그거를 억지로 이제 물감을 막 발라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고 약간 막 그렇게 되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여자 둘이 막 싸우면서 막 총 쏘고 배에다가 막 난리 이제 연병천병하는 영화죠. 연병천병. 예.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유쾌하고 이 영화에서 근데 이 영화가 사실은 되게 징그러워요. 막 배도 막 뚫리고 그렇죠. 그런데 네. 근데 그 징그럽다고 안 느껴지죠. 그쵸. 사실 고스트버스터즈도 얼마나 무서워요. 테마 영화인데. 그건 진짜 무서운 영화고. 그렇지. 네. 그런데 이제 이 영화에서 그 마지막 장면이 전 너무 이색적이었어요. 결국에 그 뭐라 해야 돼? 자기들의 몸 관리를 해주던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걸 거부하잖아요, 먹는 걸. 그러고 나서 둘이서 그분의 이제 장례식에 가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팔다리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뭐 얼굴이랑 뭐 이런 데가 막 맞아, 된 맞아. 상태로 서로 얘기를 하다 영화가 끝나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웃겼어. 왜냐면 진짜 이 영화 끝이 뭔가 너무 궁금했는데 예,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치. 근데 여기서도 이제 메리 스트립이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묘약을 먹는 순간 그 약간 그 CG 같은 걸로 이렇게 피부가 퓨 하면서 막 이렇게 갑자기 그 뭐라 해야 돼? 그 시술 받는 맞아. 그런 느낌처럼 이렇게 맞아. 비용하면서 살이 막 차고 막 이러거든요. 그 제가 잘 하는 표현인데, 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보면은 어린지 나이 먹었는지 잘 모르는 것처럼 메릴 스트립의 외모가 약간 그래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어느 순간부터 모르겠어. 그 여자가 지금 50은 넘은 건 알겠는데 몇 살 먹었는지 모르겠는 그 느낌 있잖아요. 40대 이후에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애매한 얼굴을 잘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키아누 리브스도 그렇죠. 네, 약간 그래서 그 배역에도 어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을 넘어가면서 이 할머니가 딱 그 완전 노역도 막 맡았다가 막 우리를 가늠을 못하게 막 배역을 한 발을 맡아버리니까 풀어다립니다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멋있죠, 그분. 대단한 사람. 저는 그래서 101마리 달마시안의 그분하고 양말을 프라다의 그분이고 같은 사람인지 그리고 처음 알았어요. 거기다가 맘마미아를 얹어봐. 그러니까 그래. 완전 여기서 완전 어쩌대. 약간 맛이 가거든요. 누구지? 막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지. 마치 이건 야생녀 아이비를 나중에 봤을 때 느꼈던 충격과 같습니다. 야성녀겠죠. 야성녀. 야생녀가 아니고. 너 뭐 보고 다니니? 단속해라. 너의 하드 한번 털어보겠다. 근데 그 두 영화의 주연이 같은 사람이란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네. 네.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이 로코를 닫는 마지막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제 이거는 앤디 맥다월이라는 앤디 맥도웰? 네, 네. 앤디 맥도웰. 네. 이분의 이제 사랑의 블랙홀. 아, 네, 요걸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오빠 얘기해, 오빠. 저 이 영화 진짜 좋아하거든요. 줄거리 소개부터 해봐. 안 봤어요? 아니죠. 아닌데 우리만 말이 너무 지분이 많으니까. 그 영화가 93년도 영화인가 그럴 거예요. 네. 빌 머레이와 앤디 맥도웰 주연인데 원제가 그라운드호그 데이잖아요. 원제가. 원제는 네, 몰라요. 그라운드호그 데이라고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미국의 무슨 기념일. 기념일 같은 네. 건데 그 무슨 두더진가가 땅에서 나와가지고 봄을 알리는 경칩이야, 경칩. 그렇죠.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치. 본인의 그림자를 보고 뭐 들어가면은 뭐 그래서 언제 봄이 온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것 때문에 행사를 매년 하고 미신. 예, 그 행사를 취재하러 도시에서 온 남자가 빌 머레이인가 그랬죠. 네. 네, 근데 이제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항상 그 짜증이 찬 얼굴이잖아요. 매사가 부정적이고, 예. 그래서 이딴 건 왜 하는 거야? 귀찮어. 나는 왜 이렇게 추워. 예. 그러니까 어머보이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좋아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아. 매사가 다 불평불만인 거죠. 이렇게 신발에 똥 묻었네. 아우 짜증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딴 건 왜 날 시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하고 나서 호텔에 들어와서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오늘인 거야 또. 똑같아요. 계속 반복해. 같은 날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제목이 사랑의 블랙홀이다. 그러니까 네. 물 진창에서 밟았다가 내일 피하고 그렇죠. 물 먹고 컵 깨는데 그거를 이거 컵 깨졌지 이거 나중에 네. 파악을 하잖아. 그러니까 같은 날이 수없이 되어 가면서 물론 이제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로맨틱 코미디의 범죄에 넣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어쨌거나 뭐 사랑의 이야기도 네. 들어가는 거고 네. 또 더 나아가서 뭔가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다라는 뭐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헐리우드 영화가 그죠. 아닌가라는 거죠. 이거랑 약간 비슷한 게 2000년대 그거 아니에요? 첫 키스만 50번째? 그렇지. 비슷한 범죄를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드레 왜냐면 베리모어가 그거는 나와서. 이제 진짜 그 여자가 계속 리셋이 리셋이 되니까는 주변 사람들이 똑같이 맞춰주는 맞춰주는 거죠. 거고. 그 매일매일 영화는- 똑같은 날로 그 맞춰주는 영화는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비디오부터 보잖아요. 응. 우라카이네, 우라카이. 예. 근데 나는 이거 뭐지? 이 사랑의 블랙홀은 보고 안 울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봤는데 그거를 제가 그 감정을 미처 이해를 못할 때 본 거예요. 근데 첫 키스만 50번째는 나중에 한 후반 30분 때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그 아담 샌들러네요. 약간 순애보적인 사랑이 주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 그런 톤은 아니, 네. 톤 앤 네, 매너가 그렇진 않죠. 이렇게 막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첫 키스만 50번째 같은 경우는 이입을 하기 힘들었던 게, 뭐 제가 그런 순애보적인 남자가 아니라는 걸 내 자신이 알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닌가. 참 재밌는 게 저는 한 번도 남녀의 사랑 갖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남녀의 사랑 영화로 울어본 적은 없고 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뭐 재난? 뭐 그렇죠. 판도라? 재단이라든지 판도라? 진짜 오빠만 아니면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넷플릭스에 떴더라고. 재난 보더라고. 아니면 부모 자식의 이별. 네, 막 그런 거요. 여동생이 사라지고. 실종. 여동생이 납치되고 이런 거.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막 희생했는데 뭐 괴물. 예, 제가 하여튼 제일 많이 영화관에서 아마겟돈. 제일 많이 온 게 투게더라는 중국 영화예요. 그 아무도 모를 텐데. 네, 아이스크림밖에 모르겠네요. 예. 요즘에 1인용 투게더 좀 나왔죠? 예. 혼술이 아니라 호나. 싸그리 죽여버릴까. 여튼 계속해보세요. 네. 아니, 그게 되게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아들이 바이올린 신동이에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 그런 농사꾼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잘 되게 하려고 도시로 이 아들을 데리고 와요. 피아노맨 같은 거네. 그래가지고 엄청 유명한 선생님네 집에 기숙을 시키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아버지는 희생하는구나. 아버지는 너가 그냥 잘만 되면 된다. 근데 그 집에 그 2명이 있어요. 그 바이올린 신동 2명이. 서로 경쟁하게끔. 얘가 월등히 잘해. 내 자기 아들이? 아들이 월등히 잘해. 그러니까 얘가 너무 빛나니까 이 선생님이 얘를 양자로 드리겠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친아버지 너는 빠져라. 약간 이런 식으로. 중국판 빌리 엘리어트인데? 약간 그래.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포기해야겠지. 슬쩍 빠지는데 그렇겠지. 이거를 아들이 나중에 알게 되는 콩쿨날이야 또 심지어. 아. 그래가지고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그 큰 역으로 그 기차역으로 오는데 아버지를 아버지 불러도 아버지를 못 찾는 거지. 아버지가 왜냐면 못 찾겠지. 나오지도 않지. 그렇게 큰 역에 어떻게 아빠를 아니, 그리고 찾아. 말도 안 되지. 아빠가 다 들려도 나오질 않는 거야. 그렇겠지. 왜냐면은 이 아들이 모집만 잘 하고. 됐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야, 말 듣고 있는데 짠하다. 근데 그 저기 뭐지? 콩쿨 중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손에 바이올린 있잖아. 연주를 하는구나. 연주를 해. 미친 듯이 거기서. 내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근데 울더라도 나중만 들어도 울 것 같아. 나는 이미 걔가 콩쿨장을 빠져나올 때부터 울고 있어. 그리고 슬퍼. 걔가 아버지 부를 때는 오열을 하고 걔가 막 그 미친 듯이 연주를 하면서 막 울어요. 울지. 나 같아 울겠네. 그러니까 막 진짜 난 그런 식의 눈물만 흘리지 그 남녀의 그런 로코나 막 이런 데서 막 둘이 엇갈리고 막 오해하고 막 이런 걸로 운 적이 한 번도 없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로코나 로맨스에서 우는 감성은 뭐냐면은 내가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했냐 안 했냐. 클로저 안 울으셨어요? 전혀 안 저 울었어. 클로저 보고 펑펑 울었는데.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같은 예. 상황은 아닐지 그 몰라도 아닌데 뭔가 내가 과거에 겪었던 예. 어떤 상황과 링크되는 뭔가 하나 지점이 그렇죠. 생기면 그때 완벽하게 그냥 그때는 뭐 네.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롤랑 바르트 식으로 이렇게 찌르는 감정, 풍쿠퉁 네, 같은. 맞습니다. 네. 그런 누군지도 거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쇼씨가 애니메이션 보고 막 펑펑 운 거 있잖아요. 나도. 너의 이름은 너의 이름은. 아니, 그건 내가 울었지. 난 너의, 그건 내가 울었어. 난 너의 이름은 갖고는 안 울어. 근데 업 같은 경우는 저는 후반부에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는 업은 진짜 후반부 한 2, 30분을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거에 제가 약한. 저는 그거 인사이드 아웃을 보고 그지. 그거는 통곡을 하다 남아가지고 진짜 통곡했다. 통곡물이죠. 예. 통곡물. 진짜 하나의 장르야, 통곡물. 그래도 올라갔잖아. 그래서 나는 진짜 궁금한 게, 훌씨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뭔가 그런 그 로코물에서 울려면, 로코물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울려면은 그 비슷한 그 이별의 경험이라든지, 뭔가 마음 아픔의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링크가 돼야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혹시 뭐 한국 영화라든지 뭐 외국 영화라든지 뭐 굳이 이런 90년대 굳이 이렇게 안 따지고 혹시 로코물 지금 보면은 뭐 클로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로코가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남녀의 사랑 뭐 이런 영화로 혹시 운 적이 있어요? 나는 쇼씨가 늘 뭐 이런 식의 많이 있죠. 사실 뭐. 쇼씨 맨날 저한테 얘기하는 건 막 나 애니메이션 보고 통곡했어 막 이런 얘기밖에는 들은 적이 영화 없어가지고 중에 한국 오빠를 영화? 자극한 한국 외국 한국 뭐, 것도 많이 있었죠. 뭐 박하사탕 같은 거. 박하사탕 로맨스야? 박하사탕은 좀 슬퍼요. 로맨스라면 궁극의 로맨스지. 로맨스이기도 하죠. 슬프죠. 예, 궁극의 로맨스이기도 하죠. 전혀 눈물이 안 나. 예. 박하사탕 전혀 안 슬퍼. 그거는 박하사탕. 이건 약간 그 성에 따른 무언가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저 그 영화 되게 남성 위주의 그렇죠. 영화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일단 설경구 자체가 예, 남성적인 예, 그 탑 오브 남성이고. 이렇게 수줍어하던 남자가 어떻게 으스러졌다가 그렇죠. 이렇게 네. 붕괴하는 그죠,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나오는 시간순이 아니고 역순으로 역순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렇죠. 마지막 장면이 가장 순수했던 설경구의 얼굴로 네. 끝나잖아요. 너무 네, 통곡물이죠, 그게 바로. 그것도 통곡하지. 통곡물. 뭐 그 장신 감독 요즘에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뭐 아는 여자 같은 경우도 그것도. 굉장히 그것도 뭐 개인적으로 통곡물이긴 아는 하죠. 여자 어디에서 울어 도대체? 가볍게 시작하지만 결국에 울게 돼 그게- 있어. 네. 그러니까는 그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그러니까 난 이 셋과 다른 거지. 나는 나 하모니 보고 펑펑 울었어, 누나. 할머니가 아니고. 하모니. 아이 진짜 봐봐 형만 아니면 치고 싶지. 이 사람이 말이야. 하모니. 할머니 같은 할머니.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진짜 욕으로 싸대기를 맞고 싶어서 저 오빠가. 근데 이거는 진짜 어디서 눈물이 터질지 모르는 게 저는 남들은 다 깔깔깔깔 웃는 영화인데 워터보이즈를 보다가도 울었거든요. 워터보이즈. 좀 울 것 같아 이 오빠. 워터보이즈에서 아니 워터보이즈 뭐냐면 아무것도 내가 해줄 게 없는데 너무 부끄러운 장기인데 이거 마저라도 보여줘야겠다는 그 소년의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지. 대박이다. 너무 열심히 하는 까는 거지. 씨가 그런 걸 엄청 좋아해요. 내가 가진 게 얼마 없지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너에게 뽐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걸 보면 되게 좋아요. 일본 남자 소년 특유의 그 약간 몸매 빈약함이 있어요.
그게 골반 마음 아픈 잡고. 거지. 아니, 그게 막 돌고래 조련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하잖아. 근데 이게 나 사실은 그거 싱크로나이즈 스윙 부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도 못 하잖아. 부끄러운 거니까. 근데 그거를 결국에는 다 극복하고 보여주고 나는 너한테 보여줄게 이것뿐이야 하는 거기서 마지막으로 가는데 막 웃기면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으면서 막 이런 거 있잖아. 그 감독이 그런 걸 잘하죠. 되게. 그게 있더라고요. 스윙걸스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원래 하고 있던 얘기는 사랑의 블랙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사랑의 블랙홀에서 이제 뭐 기억 남는 장면 같은 게 있냐? 난 진창싱. 왜 기억나, 그게? 왜 그거죠? 똑같은 진창에 맨날 이렇게 차가 지나가고 구두를 적시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능숙하게 이렇게 피하는 게 그 사람이 그 환경에 적응한 걸 보여주면서 웃음도 나고 너무 좋잖아. 복합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아주 영리한 씬인 거죠. 나는 저는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게 지난번에 날 봤을 때 얘기했지만 소스 코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네. 멜로는 아니지만은 네네네. 네, 그 영화도 비슷한 맥락의 영화라고 볼 수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그 타임루프라든지 뭐 이렇게 똑같은 흔하죠? 날짜로 네. 돌아간다라든지 뭐 옛날로 돌아간다라든지 미래로 간다라든지 이렇게 많이 흔하지만 제가 이거를 처음 봤을 때는 계속 똑같은 아침이 그 시계가 이렇게 시계가 네, 6시 반이었나? 땅 이렇게 잠깐만. 돌아오는 침대 왼쪽에 있는 그거. 네. 협탁. 네, 협탁 위에 있는 거, 그거, 다이얼, 아날로그식 말고 디지털식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이 판넬이 딱 돌아가는 네. 딱 사고 싶어. 그 어렸을 때 되게 사고 싶었어요. 저도. 로망이었죠. 네. 네. 그게 왠지 어메리칸의 상징인 것 같고. 여튼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과연, 그러니까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왜 시험 같은 거 보면은, 망치면은, 어제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보고 내가 싶다. 어제로 돌아가면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오늘 시험 엄청 잘 볼 텐데, 약간 이런 하루만 나에게 더 주어졌더라면. 나는 이런 복권 생각을 당첨일 때. 그럴 수 있죠. 지금 번호를 외워서 하루 전으로 돌아가서 저랑 좀 생각이 다르시네요. 제가 너무 물질적이네요. 제가, 이제 린 씨랑 린 누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거 피아노. 배우잖아요. 제가 이때 피아노를 진짜 좀 힘들게 배울 시기였어요. 실제로. 맞아가며. 근데 막 엄청 맞아가면서 배울 때인데 이때 이 씬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 나도 저런 어떤 상태가 돼서 거기서 보면 맨날 피아노 선생한테 딱 가서 배우는데 처음 배워요 얘기한 다음에 막 자기 이제 그날 배우고 그게 점점 매일매일 막 달라지는데 그 선생한테 내가 지금 피아노를 당신한테 처음 배웠지만 여기까지 배웠다는 거 설명하는 부분이 살짝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빨리 되게 영화적으로 대충 그냥 익스큐즈 하고 그냥 빨리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냥. 나도 저렇게 해서 피아노 잘 치고 싶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옛날에 사귀던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걔가 이렇게 보더니 너 되게 완벽주의자구나 이러는 거예요. 뭐 완벽주의자. 걔 공대 나왔어요? 모르겠어. 이과 계열이었어. 그랬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뭔 상관이야? 왜 그러냐면은 그냥 왜 꼭 시험 또 보려고 하냐는 거야. 돌아가서 그냥 그 시험은 그 시험대로 그냥 끝나고 앞으로 향해 가야지. 미래지향 쪽으로 살아야지. 그 다음 시험을 또 잘 보면 되지. 왜 그 시험을 꼭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냐는 거지. 그 사람 마음이지. 그런 게 어딨어.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피아노 잘 치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거랑 그 얼음 조각. 예, 그거 두 개가 정말 강렬하게 그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마지막 엔딩을 위해서 그녀와의 사랑을 위해 완벽한 하루를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아무것도 방해받지 않는 그 약간 점이 너무 좋았어. 흠결이 없는 하루. 예, 그 하루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 남성 그게 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그런 했었어요. 거죠. 사랑도 이루어지고 본인도 성장한다. 네, 라는 맞아. 깔끔하게. 그쵸. 아주 예. 네, 시간 다 됐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할 얘기 없어요? 네, 그게 근데 너무 한마디만 해도 된다면 네. 저는 2000년대 영화지만 나를 미치게 하는 남자를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네. 누구 나오는 거지? 피버피치. 드류 베리모. 예, 드루 베리모어가 나오고 그 야구 예. 남자가 야구 덕후고. 네, 예. 제가 솔직히 2000년대 그 로맨틱 코미디의 여신이라고 하면은 한 명 중에 네, 드루 베리모어죠.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뭐 그거 떠나서 저는 이제 뭔가에
덕후 남자를 만나는 교본 같은. 예. 실제로 이제 피버피치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 소설이고 그 소설에서는 야구가 아니고 미식축구를 아마 바탕으로 만든 영화고. 뭔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영화 진짜 좋아하는데 이제 그 영화에서 그 같이 야구를 보는 멤버 중에 한 명이 섹스 앤더 시티에서의 캐리의 게이 친구인 그 배우 아저씨예요. 그 대머리 아저씨. 근데 이제 그 아저씨가 거기서는 게이가 아닌 걸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엔딩. 네, 하여튼 뭐 갑자기 2000년대 이제 로맨틱 코미디를 하면 좀 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90년대. 저희 뭐 90년대 언저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다루지 않았던 얘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모두 사랑합니다. 있는 버튼 다 눌러주세요. 네. 제가 늘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운로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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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줍게 웃더니 제일 중요한 말을 했어. 2주에 걸쳐서 추억의 로맨틱 코미디와 소년선 해봤고요. 다음 주는 다른 얘기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